일단은 물리를 안 배웠다는 가정하에 갈 거야. 알겠죠? 자, 물리량에 대해서 배울 거고, 물리량에는 이제 스칼라와 이제 벡터가 있다. 스칼라량과 벡터량이 있는데, 스칼라량은 크기만 갖는 물리량이고, 물리량이라는 건 그냥 물리책에 나오는 단어가 물리량이야. 뭐 시간, 속도, 질량, 가속도, 힘, 뭐 이렇게.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여기서 뭔 말이냐면, 스칼라는 중등 과정 때 배우는 거라서 얘는 뭐 질량이라든지 또는 시간 또는 시각, 그 다음에 뭐 이동 거리, 그 다음에 속력, 이런 애들이 벡터량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질량 뭐 몇 킬로그램 이거잖아, 그렇지? 2킬로그램, 3킬로그램. 근데 이거를 뭐 오른쪽으로 3킬로그램, 뭐 남쪽으로 7킬로그램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얘가 이제 스칼라량이고, 벡터량은 이제 마찬가지로 방향이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변위,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잠깐 나올 힘, 요것들이 이제 벡터량이다. 방향이 있는 거.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볼 거고, 방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건 네가 기준을 잡는 방향. 보통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보통은 이제 왼쪽이 마이너스가 되긴 할 건데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제 풀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래를 플러스로 하면 위를 마이너스 한다, 뭐 이 정도? 이 정도의 느낌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 이동거리와 변위에 대해서 볼 건데, 이동거리와 변위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이동거리인 거고,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을 변이라고 하는 거야. 위치의 변화. 근데 위치 변화량 말고 보통 이제 직선거리, 최단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거리는 S, 변위는 S, 이렇게. 벡터는 이제 위에 화살표 표시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 수학 어디까지 했지? 했어? 너는? 너도 미적분까지 했어? 수학 수준 다 했네? 그러면 둘 다? 그래? 내가 알기로는 얘는 수학 수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진도를 이렇게 빨리 나간 이유가 뭐지? 수원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단 뭐 어쨌든 수학도 열심히 하시고 아무튼 자, 그럼 이제 수학으로 조금 더 이제 해서 설명을 할게. 알겠죠? 이건 좀 또 알아듣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보다는 수학이 좀 돼 있으면 그냥 설명이 좀 편해요. 자, 일단 이동거리와 변이인데 뭐 간단히 요겁니다. 자, A에서 이제 B까지 갔다. 뭐 10m 갔다. 그다음 B에서 C까지 마찬가지 10m 갔다.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이동거리는 10m. 그 다음에 변이도 10m죠. 그쵸? 어차피 최단거리니까 A에서 B까지. 자, 근데 이제 A에서 C까지. 그러면 이동거리는 10 가서 10 간 거니까 이제 20m고, 변이는 직선거리 요거니까 10루트 2가 되겠죠. 그치? 10루트 2m. 됐죠? 자, 이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보면 이런 게 있잖아. 이때는 이동거리와 변이가 똑같고 이때는 달라요. 그치? 자, 우리가 고2 내신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갈 거야. 알겠죠? 물론 이제 개념 설명할 때 나중에 내신 때문에 할 때도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할 때 처음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A에서 B로 간다는 얘기는 방향이 안 변한 거잖아. 그치? 방향이 안 바뀌어. 방향이 안 바뀌면 무조건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이게 쭉 그냥 직선거리로 가면 이동거리와 변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이 안 바뀌면. 근데 A에서 C 방향이 바뀌면, 방향의 변화가 생기면 무조건 이동거리가 클 수밖에 없지. 야, 상식적으로 어떻게 최단거리가 실제 움직인 거리보다 클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를 비교하면 둘이 이동거리가 크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그지같이는 안 줄 거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는 안 줄 거니까 그래프로 보면 여기다 쓸게 그냥. 자, 2초, 4초. 그 다음에 시간. 여기는 원래 위치인데 보통 그냥 S라고 표시를 합니다. 알겠죠? 위치인데 변이 그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10m.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4m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는 0에서 10m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네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방향이 한번 바뀌고, 그쵸? 방향이 한번 2초일 때 바뀌었죠.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0에서 2초까지는 이동거리는 10m. 그 다음에 단위 생략할게. 변이는 10m. 0에서 4초까지는 이동거리는 10 갔다가 6으로 온 거니까 16m이고, 위치 변화는 얘는 4m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변이잖아. 그치? 4m. 됐죠? 여기까지. 근데 봐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주황색이야. 흰색 그래프가 아니라 2,10, 4,4를 지나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는 그래프야. 그래도 상관이 없어. 0에서 2초까지는 10m 간 거고 2에서 4초까지는 4m 온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 말고 두 번째 속도와 속력이라고 할까? 속력과 V, 그 다음에 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속력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배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의 변화를 분해 이제 이동거리 변화. 속도는 그럼 지금 이동거리와 이제 맞짱을 뜨는 거니까 시간분의 속도. 속도가 미쳤네. 변이 이렇게 되겠죠. 시간분의 변이.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다. 근데 이거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5초 걸렸다. 이거 5초 걸렸다 하면, 자, A에서 C까지 얘는 10초 걸린 거죠, 총. 그러면 10초 동안 20m니까 2m/s 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10초 걸린 거니까 얘는 루트 2m/s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5초 걸렸으니까 2m/s. 여기도 5초 걸렸으니까 초당 2m는 가야 된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0에서 2초니까 만약에 속도를 구하면 얘는 5m/s. 여기도 2초 동안은 이제 5m/s. 여기는 이제 4초 걸렸으니까 4m/s.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4초 걸렸으니까 이제 1m/s가 되겠지. 됐어? 그럼 봐봐. 어쨌든 이동거리와 변이는 시간이 똑같아요. 그렇죠? 걸린 시간은 똑같아요. 우리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와 변이할 때, 근데 우리가 무조건 뭐라고 했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는 속력의 속도보다는 무조건 크다. 근데 방향이 똑같으면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가 같을 수 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속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물리의 이제 기본입니다. 속력, 속도, 이동거리, 변이라고 하는 게 좀 기본인 거고. 자, 그럼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평균 속도와 그 다음에 순간 속도라는 게 나올 건데, 자, 평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거, 우리가 공식에 넣어서 구하는 게 다 평균이야. 다 평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500km 부산에 갈 거야. 5시간 걸렸어. 그럼 얘는 시속 100km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100km/h. 근데 이게 시작하자마자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시속 100은 아니잖아요. 그쵸? 좀 느릴 수도 있고 좀 빠를 때도 있고.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아니 4초 동안 16m를 가는데 무조건 초당 4m를 간 건 아니잖아. 그치? 아니 좀 더 빠를 때도 있고 좀 더 느릴 때도 있고 이랬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평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평균이야. 전체적으로 얼만큼의 시간 동안 전체적으로 얼만큼의 이동거리가 또는 변이가 바뀌었는지 전체적인 양으로 보는 게 이제 평균값입니다. 우리가 공식으로 보는 게 다 평균이야. 알겠죠? 다 평균. 그럼 이제 순간이라는 건 뭐냐면 순간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잖아. 델타 t가 거의 0에 가깝게 시간이 거의 0에 가깝게 가는 게 이제 순간 속도란 말이야. 그럼 이거라고. 아, 속도는 델타 t분의 변이, 시간분의 변인데 순간 속도라는 건 뭐라고? 아, 델타 t가 거의 0으로 가는 거라고. 그렇지? 거의 0으로 가는 거라고. 이게 미분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좀 그런가? 자, 아무튼 미분이야, 미분. 자, 미분 언제 써? 자, 미분을 배운 다음에 니네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그래프 그림. 그래프인데 무슨 그래프를 그려? 좋아. 응?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죠. 미분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값에 대해서 미분을 때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수학이 아니니까. 우리 지금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미분으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건 지금 그냥 설명하니까 그냥 한 거고 그냥 델타 t가 0으로 가는 걸 설명하려고 그냥 한 거고 그냥 순간 속도는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이거 시간, 그 다음에 위치, 그리고 자, 이게 5고 뭐 예를 들면 이게 20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 여기 할까?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자, 그럼 0에서 5초 동안의 평균 속도. 원래 평균 속도는 그냥 바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냥 평균 속도라고 그냥 써 있어. 말고 네 글자 써 있으니까. 자, 평균 속도는 5초 동안 20m를 갔으니까 4m/s다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얘랑 똑같지. 5초 동안 20m를 갔다. 요만큼의 기울기랑 똑같죠. 그렇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자, 그러면 예를 들면 3초일 때 딱 3초일 때의 속도는 몇이냐 라고 하면 그냥 3초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3초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러면 왜 기울기를 구하냐? 이게 이제 관건이야. 왜 기울기를 구하냐? 보시면 우리가 그래프를 좀 봐야 되는데 1단원에서는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여러 가지 그래프 나올 건데 우리 수학에서는 x축, y축 그게 끝이야. 그쵸? x축, y축 그 끝인데
이제 과학에서는 좀 더 이제 변수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라는 걸 볼 때 첫 번째로는 변수를 봐야 돼요.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변수. 이 그래프가 도대체 뭐와 뭐의 연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모양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모양이라고 하는 건 뭐 2차 함수니 3차 함수니 뭐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냥 증가하는지 일정한지 감소하는지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요거 보는데 눈으로 보는데 뭐 한 0.1초면 되지, 그치? 딱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의미 파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의미 파악. 근데 이제 의미 파악을 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돼.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넓이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으로 구하잖아. 그치? 수학에서 x축분의 y축 변화량. 그럼 지금 요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 x축 시간의 변화율 분의 위치의 변화잖아. 그치? 그럼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는 결국 속도가 되겠지.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통 ST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건데,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프마다 의미가 있는데, 자, 잠깐 와서 이제 원과목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원과목을 하는데 조금 더 많이 어려워질 거야. 통합과학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해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외워야 돼. 이해를 하고 일단 외우는 게 좋아. 근데 이게 다 되면 너무 좋아. 이게 다 되면. 근데 보통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니? 그치? 우리가 수업을 한두 번 듣고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궁극적으로는 외우는 과목이야. 고등학교 과목의 모든, 내가 보기엔 전 과목은 그냥 무조건 외우는 과목이야. 수학도 많이 풀어본 놈이 잘 풀어. 왜? 아니, 방식들을 많이 외우고 있으니까. 다양한 방식들을. 그러니까 결국엔 암기인데. 근데 물리나 화학의 이제 애들이 특징이 뭐냐? 잘 이해가 안 돼.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왜 이 그래프가 이런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안 외워. 아니지.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돼. 그거 외워놓고서 문제를 풀고 맞춰야지. 이게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는 이해를 동반한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할 때는 무조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최대한 쉽게끔 설명을 하긴 할 건데, 내 뜻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우기라도 해야 됩니다. 외우기라도. 자, 잘 모르겠으면 외우기라도 하셔야 돼요. 외워서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정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이게 그래프들이 계속 나올 거야. 몇 가지. 뭐 많아봐야 10가지지만 많아봐야 10가지 안 넘을 거지만 어쨌든 그래프마다 기울기와 넓이의 의미가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외우셔야 돼요. 뭐 이해를 하면 너무 다행이고. 그래서 일단은 S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이거 속도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여기까지가 이제 속력 속도, 평균 속도, 순간 속도까지, 이동거리 변이, 평균 순간 속도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물리원을 하기 위한 이제 기초 작업이야. 기초 작업. 뭐 구구단 외운 거고 제가 4층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면 자,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제일 중요한 개념이 등속도 운동이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개념상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어마어마하게 어렵진 않아요. 개 쉬워. 개 쉬운데 엄청 중요하다. 자,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 근데 이러면 안 돼요. 등속 운동이라고 하면 안 돼.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등속도 운동은 말 그대로 등, 니네 아는 등자 몇 개 없잖아. 그쵸? 같을 등. 속도가 같은 거야.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그냥 등속도 운동입니다. 그럼 이제 등속 운동은 뭐냐면 얘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야.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빠르기와 방향이 전부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근데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빠르기만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어쨌든 등속도 운동과 등속 운동은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자, 그럼 이제 등속도 운동은 자 봐봐. 이 그래프가 하나 더 나오는데 시간과 속도가 이렇게 있어. 그냥 부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예를 들면 3m/s로 4초 동안 쭉 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겠지. 자, 0에서 4초 동안은 몇 미터 움직였니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너무 쉽지. 1초에 3m씩 4초 동안 갔으면 12m를 갔겠지. 이게 잘 가야 된다. 서성아, 눈 좀 떠. 졸리면 벗어, 옷을. 패딩을 벗어, 자, 잘 봐. 얘는 플러스 3이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플러스 y 값이니까. 그럼 얘는 결국 무슨 뜻이야? 1초에 플러스 3m씩 간다는 얘기 아니니? 그쵸? 그렇게 해서 4초 동안 갔으니까 플러스 3 곱하기 4 그러니까 플러스 12m를 간 건데 말 그대로 플러스 12m를 간 거야. 됐니? 플러스 방향으로 12m 얘를 오른쪽으로 12m를 간 겁니다. 12m에 있는 게 아니라 알겠니? 여기 좀 달라 단어가 12m를 움직였다고 해야지 12m에 있다라고 하면 달라. 왜냐면 처음에 0인 지점에 있을 때는 12m 지점에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5인 지점에 있어. 그럼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17m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같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걸 바꿔보면 자 1초면 자 시간과 위치 그래프로 그린다면 1초에는 플러스 3만큼 갔을 거고 또 1초 동안은 플러스 3을 가야 되고 또 1초 동안에는 3만큼 더 가야 되고 또 1초 동안에는 3만큼 더 가야 돼.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1초 동안은 3 1초 동안에 3m 1초 동안에 플러스 방향으로 3m씩 간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면 플러스 3m/s가 되겠죠. 그치?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래프가 마이너스 6에서부터 출발을 해. 어쨌든 1초에는 3씩 변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 기울기는 플러스 3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은 무조건 0인 건 아니다. 그쵸? 무조건 0은 아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다른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변수는 의미 파악을 위해서 자, 기울기의 의미를 알고 싶어. 근데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지. 그치? x축분의 y축이니까. 근데 이건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쵸?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값은 일단 0이지. 그치? 값은 일단 0이야. 자, 그럼 넓이의 의미. 자, 넓이의 의미.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넓이의 의미. 넓이는
보통 우리가 그래프사 밑에 넓이, 적분을 구할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넓이는 기본적으로 x축과 y축의 변수를 곱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그래프가 다 이 네모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는 네모난 그래프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 니네 미적분 했다며, 그치? 적분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요렇게 해서 밑에 넓이 구할 때는 요렇게 네모로 쭉 쪼개가지고 이 네모를 더하는 거잖아. 그치?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네, 적분을. 맞지? 그치? 네모 쪼개서. 그래서 결국엔 기본적인 넓이는 네모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넓이는, 넓이의 의미를 따질 때는, 그냥 x축 곱하기 y축으로 구합니다. 단, 넓이를 실제로 구할 때는 계산을 해야 돼. 삼각형이면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고, 사다리꼴이면 사다리꼴 넓이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넓이. 넓이를 보니까 x축 곱하기 y축이야. 속도, 그 다음에 시간. 그럼 속도 곱하기 시간은 변이지? 쇼보잖아? 어딨지? 여기. 속도 곱하기 시간은 변이죠. 그래서 이 넓이가 플러스 12니까, 플러스 12m 간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렇게 돼 있어. 똑같은 그래프인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 4,3을 지나긴 하는데, 그래프 이렇게 돼 있어.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그럼 또 물어봐. 0에서 4초까지 움직인 건 몇 미터냐? 라고 하면, 시간과 속도에서는 넓이가 변이.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갔냐니까, 이거는 넓이를 구하면 이게 플러스 6이죠. 넓이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6m를 움직였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치? 여기까지. 됐니? 그만 자, 씨.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울게요. 자,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일단은, 위치와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속도와 시간 그래프. 그래서 기울기와 넓이의 의미를 보는데, 시간분의 위치 변화이기 때문에 시간 속도 그래프는, 시간 위치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 얘는 아직 안 배웠고, 넓이는 변이라고 배웠죠. 근데 변이를 풀었으면,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갔냐를 나타냅니다. 변이를 풀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자, 요거 2, 4 시간, 속도. 근데 예를 들면 여기가 뭐 4다. 요렇게 하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프가. 그럼 넓이를 보면 여기는 0에서 2까지는 넓이가 플러스 4, 2에서 4까지는 넓이가 마이너스 2. 그럼 결국에는 플러스로 4 갔다가 마이너스로 2 온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갔는지를 나타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치? 자, 그러면 잘 봐. 등속도는 속도가 일정이야. 빠르기와 방향이 동시에 일정한 겁니다. 동시에 일정. 자, 한번 보세요. 어떤 물체가 V로 가고 있어. 어떤 물체가 V로 가고 있어. 근데 내가 힘을 오른쪽으로 주면 속력은 증가하겠지. 그쵸? 내가 도와줄 거니까 뒤에서 밀어주면 속력은 증가할 거고, 반대로 내가
왼쪽으로 힘을 줘버리면 얘를 막는 거니까 속도가 감소하겠죠. 그렇지? 물론 쭉 계속 힘을 주면 멈출 거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세 번째, 그럼 만약에 내가 힘을 위나 아랫 방향으로 줬어. 수직 방향으로 또는 연직 방향으로 힘을 줬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빠르기는 안 바뀌지만 방향만 바뀌게 됩니다. 이미 방향만. 그래서 얘는 이런 거죠.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아. 그러면 지구가 인공위성을 당겨. 이게 이제 중력이죠. 그리고 인공위성이 돌아갈 건데 얘가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이니까 얘는 가던 길 그대로 속력은 빠르기는 그대로인데 당겨지고 가다가 당겨지고 가다가 당겨지고 그러니까 얘가 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향만 변화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등속 원운동. 근데 이제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랑 똑같다고 하면 안 돼. 그렇죠? 얘는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등속도는 직선이야, 직선. 자, 그 다음에 힘이 예를 들어 엉망진창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작용을 할 거야. 그러면 이때는 방향과 빠르기가 모두 바뀌게 됩니다. 됐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죠. 얘를 포물선 이렇게 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속력이 감소하고 떨어질 때는 속력이 증가하죠. 그리고 방향도 계속 바뀌죠. 그리고 중력은 계속 아랫방향이니까 비스듬히 작용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잘 봐. 요 두 개만 볼게요, 오늘은. 요 두 개를 볼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도와주면 속도가 빨라지고 내가 방해하면 속도가 느려질 거야, 그치? 그럼 아무것도 안 해. 도와주지도 않고 방해도 안 해. 힘이 0이야. 그러면 속도는 바뀌지 않겠죠? 속도의 변화는 없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등속도 운동일 때 추가적으로 정지 상태까지 포함했을 때 여기다 그냥 쓰자. 자, 여기 중요해. 자, 등속도 운동을 한다. 속도가 일정하다. 엔드 또는 엔드인데 왜 그랬지? 아무튼 등속도이거나 또는 정지 상태다. 그러면 이 물체는 알짜 힘이 0이구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물리원에서.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다음 주 운동 법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물체가 속력이 일정하다 또는 정지 상태다. 그럼 이 물체는 힘이 0이구나. 근데 이때의 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합력이나 알짜 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 지금은 힘이 0이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 됐어?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미리 쉴게요. 뒤에 있는 개념 끊기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가속도 증가도 하겠습니다. 잠 깨 죽인다 진짜.